중요한 것은 이제 이번 달 초부터 이어질 청문회입니다. 네 번의 장관급 청문회가 있죠. 그리고 국정원장이 새로 임명됐으니까 국정원장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코 정권 차원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3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인사를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분은 어떻게 생각할까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아유, 2년이 벌써 지났어요. 벌써입니까? 인제입니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2년 동안 예. 대통령께서는 원래 그분의 성품, 스타일대로 거의 24시간을 국정에 올인하는 2년이었으니까 예. 대통령에게는 정말 최선을 다한 2년이었을 것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또 그렇게 만족한 점도 있고 그러지 않는 점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죠. 5년 중에 2년이고 이제 3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성과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요. 아니 대통령이 최선을 다한다. 국가만을 생각한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견을 달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체감하는 부분 그거에 대한 평가는 좀 다를 수는 있죠. 국민들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지금 제일 그러면 좀 잘한 부분을 꼽으라면 어떤 부분을 꼽으시겠어요? 그 국정 전반을 책임 맡고 있는 대통령에게 잘한 부분 또는 뭐 가장 잘한 부분, 못한 부분, 가장 못한 부분, 네. 외교, 안보, 국방 또는 뭐 경제, 문화, 교육, 복지 너무 많은 것이 있고 어느 게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뭐 가장 잘했다, 뭐 못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그런 기준을 우리 예. 헌법상으로 이제 대통령의 지위를 봐보면 주로 어떤 외교,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 외교 또는 우리나라 같이 분단된 국가에서 이렇게 남북이 대치하고 있다 그런다면 안보, 또 헌법상의 많은 대통령의 이렇게 선서라든가 또 지위 중에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그리고 이제 국가 수반으로서, 행정권의 수반으로서의 국내적인 문제,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본다고 한다면, 어쨌든, 초창기에 남북 간의 엄청난 위기, 소리, 소문 없이 그런 위기가 있었어? 종군 기자들이 진짜 한반도로 그때 그렇게 몰려왔었던가? 기억조차도 없을 정도로, 어쨌든 남북 문제가, 그렇게 초반에 그런 위기, 소리 소문 없이 잘 넘긴 것도 그렇고 예. 특히 이혼하기 직전에 부부와 같다 할 정도의 위태로웠었던 한미 관계나 늘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며도 불구하고 어려웠었던 한중 관계가 역대 이보다 더 조용하면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우호적인 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제 대통령으로서 가장 저는 외교 분야에서 좀 잘했다 이렇게 본 분야 중에 하나가 한중, 한 캐나다, 한 호주, 한 뉴질랜드, 한 베트남 2년 사이에 무려 5개 나라와 FTA를 체결하면서 세계 3위, 전체 세계 시장의 73.4%의 시장을 확보하는 이런 시장 확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언론에는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 않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국가 원수로서 할 수 있는 세계 시장의 개척, 수출 갖고 묶어놓은 안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업적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인사 문제는 이번 박근혜 정부의 문제만은 아니죠. 과거부터 계속 많이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리고 이 비서실장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얘기 많이 언론에 얘기를 했어요. 아니 대통령이 일하고 싶은 사람하고 일하는 게 비서실장이지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래라 저래야 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은 갖는데 단
이번에 3명의 추가적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청와대 특보로 임명이 됐고요. 6명이 내각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람들의 이분들의 어떤 그 개별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총 9명이나 되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 직간접적으로 양다리를 걸치거나 참여하고 있다. 이거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좀 어그러지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또 교수님 시각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 일부 국민들도 그런 비판 받을 수 있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누구보다도 교수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완벽한 미국식의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를 가미한 국무총리를 두고 있는 의원 내각제를 가미한 그러한 대통령제이고 역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모든 정권들이 다 입법부 특히 그중에서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참여를 해왔지 않습니까? 행정부에 참여를 해왔고 또 당과 청 간에 또 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늘 정무장관 또는 정무와 관련된 그런 자리에는 당에서 모시고 갔었었고 예.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마치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처음으로 그거는 물론 아니죠. 예, 입법부에 의원들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정권들이 정치권과의 원활한 소통이나 또 어떤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해왔고 그것은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대통령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도 가능한 그런 거였다고 봅니다. 만약 그게 상권 분립에 위배되고 위헌적인 소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이제 이해찬 전 국무총리 또는 한명숙, 김종필 전 예, 국무총리, 한명숙 국무총리 한 것처럼 모두가 다 그 전에 헌법학자들이 아마 유언 그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들어온 속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단거리 미사일 2발을 기습 발사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측의 그 훈련에 대한 나름대로 대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은 당정청 관계가 좀 더 잘 굴러갈까요?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새누리당 여당 의원들이 대거 행정부에 진입한 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차피 당 지도부는 비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땐 이제 행정부를 갖고서 계속 자신에 있어서의 어떤 하고 싶은 일을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잘 알다시피 행정부는 행정부 일이 있고 대통령이 입법부에다 부탁할 일은 행정부에다 암만 부탁을 해도 될 수가 없는 입법사항이나 예산 관련 심의 예. 통과는 전적으로 국회에다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아무리 행정부에 그 여당 의원을 많이 모시고 갔다 손 치더라도 예. 어쨌든 국회는 또 국회대로 별도로 대통령이 또 의지해야 될 부분이 있고 협조를 요청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당을 소홀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비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사무총장을 했던 분이 지금 김무성 원내대표고 예. 그 당시에 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 또 우리 지금 유 원내대표입니다. 예. 유승민 원내대표가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보면 대부분이 그런 정도 사무총장과 비서실장을 함께 할 정도로 서로 호흡을 맞춘 사람들은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하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 많은 서로 의원들 중에 공감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함께 그렇게 한 그런 당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와서 비박이다 또는 반박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저는 늘 잘 맞지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 한 가지 좀 하고 싶습니다. 예. 해명입니다. 지금 비박이다 반박이다 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예. 돌박도 저는 있고 많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역대 모든 대통령과 극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아까처럼 어떤 파벌 정치, 개파 정치 또는 이렇게 개보 정치 이것을
그 전부터도 늘 그것이 우리 정치의 가장 큰 폐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 자신이 집권한 뒤에 친박 의원들을 따로 관리를 해서 밀고 그렇게 해서 친박과 다른 또 비박을 갖다가 구분해가지고 서로 대결을 시키고 이런 정치를 정말 끊으려고 해왔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상도동계나 또는 그 뒤에 있었던 동교동계나 또 그 뒤에 있었던 친노나 또 그 뒤에 있었던 친이 이때의 그분들의 계보 정치에 어떤 혁혁한 그러한 그 활동에 비하면 지금 친박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친박들을 따로 관리를 해서 모아가지고 어떻게 도모하고 이런 걸 안 하거든요.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미 이명호 대통령 하셨는데 누가 친이를 계속 고집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집권 여당에 있으면서 대통령하고 굳이 나는 박근혜 반대다. 라고 해가지고 비박으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발탁되면 마치 그 사람이 지금 친박인 것처럼 보여지고 발탁되지 않으면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상 박근혜 정치가 과거 정치하고 완전히 달리 시도하고 있는 개파 파벌 정치 배제 이걸 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것을 산물로 봐야지 그걸 조금 멀어져서 비박이다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좀 본래 취지나 의도하고 좀 다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관리하려고 마음을 먹고 실제로 그렇게 파벌 정치를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지금 경우하고는 다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 스스로가 그걸 철저하게 그런 이제 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정치의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예, 좋습니다. 그 외에 불어터진 국수 발언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도 지금 야당에서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야당이 좀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솔직히 그게 시비 걸거리입니까? 과거 대통령들이 얼마나 정치권에 대해서 막말을 하고 관여를 하고 개입을 하고 또 대통령 측근에 있는 청와대 사람들의 정치권과 얼마나 갈등, 분열, 혼란을 일으키는 얘기들을 많이 해왔습니까? 근데 이 대통령 시절에 지금 정치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뭘 하자 하고 화두를 던져가지고 정치권에 완전 폭탄을 던지는 그런 발언은 일절 안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경기가 침체돼 있고 또 소비가 너무 침체돼 있고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부동산 경기라도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을 해갖고 부동산 3법을 제시를 했는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통과되자마자 제가 지금 듣기로 작년 말인가 올 초인가까지 해서 그 법이 통과되고 나서 100만 5천 건이 거래가 됐다고 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보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훨씬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활발하게 그 기대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걸 만약에 1년 전에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빨리 경제가 또 꿈틀거릴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마중물 역할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법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치적이나 이념적으로 서로 대립된 문제는 6개월이고 6년이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경제를 살리고 민생과 관련된 법안은 야당이 그것에 대해서만은 일단 우리가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예. 자기들이 집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집권을 하고 있는 쪽이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경제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일단 협조를 해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일이 잘못됐다고 커봐라 우리가 반대를 했는데 너희들이 해갖고 잘못됐지 않느냐 책임을 묻게 돼서 그게 이제 선거에 야당한테 유리한 심판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의도대로 돼갖고 경제가 살아나고 국민 민생에 도움이 됐다. 그러면 누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국민이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법안에 관해서 대통령이 요청을 하고 정부가 요청한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일단 야당이 협조를 해주는 것이 80년, 90년대 정치, 2000년대 초까지 정치의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협조를 해주는 것이 서로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자신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란법 있잖아요. 어제 새누리당은 의총 밤늦게까지 한 모양이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 범위는 그대로 가는 것 같죠? 그대로 끝까지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법사위에 심의가 남아 있고 예. 법사위에서
또 얼마든지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이 마지막까지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끝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국민들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발전 급속도로 발전해 오면서 예. 상당히 과정과 절차를 좀 무시해온 그런 사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관이 유착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곳곳에서 모든 분야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철도다, 심지어는 원전이다, 뭐 곳곳에서 금융이다, 그런 부정들이 작용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빽 있고 힘 있는 사람, 또 어디 돈 쓰는 사람은 혜택을 보고 우리가 힘없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보고 이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김영란 전 대법관께서 굉장히 강력한, 그동안에 자기가 재판을 많이 해온 경험을 토대로 굉장히 강력한 부정부패를 기본을 아주 뜯어 고치는 그런 법안을 제출을 했고, 정부도 그걸 동의를 해서 국회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저는 혁명을 한다 셈 치고 이번에 한번 개인적인 의견은 그 법이 통과가 돼서 우리 사회 누구나가 다 정말 승복할 수 있는 법, 제대로 된 법치 확립,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도 법의 혜택을 보는 그런 방향으로 이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어떤 층도 특별한 특수층이 없이 이렇게 부정부패와 전쟁을 하는 그러한, 그래서 그게 근절돼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 통과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 지금 야당 말이에요. 야당은 지금 총 6명이 지금 내각에 들어가 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3명이 추가로 정무특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다음번에 불출마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야당이니까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예. 불출마다 하는 것은 정치인 본인이 판단할 문제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회에 좀 야당한테 부탁도 좀 하고 싶습니다. 조금 일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좀 협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2년 동안 솔직히 댓글 문제 하나를 가지고 대통령 퇴진하라, 사퇴하라, 물러나라, 시청 앞에다 텐트 쳐놓고 얼마나 많은 반대들을 하면서 그렇게 대통령을 힘들게 했습니까? 정부 조직법도, 이 정부권이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정부 조직법도 한참 동안을 또 협조를 해주지 않아갖고 국무회의도 소집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만큼은 조금 한번 도와주셔서 어쨌든 빨리 국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 진용을 갖출 수 있도록 조금 협조를 좀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